자, 안녕하십니까. AP투자연구소 이세훈 전략 팀장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종목은 이제 비덴트가 되겠고요. 코드 번호는 121800이 되겠습니다. 현재 시각은 2021년 1월 11일 월요일 11시 12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이 되겠고, 현재 비덴트는 3% 정도의 상승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희 채널에서 예전부터 이제 비덴트에 대한 리뷰 영상을 계속해서 좀 올려드렸던 부분인데요. 좋아요와 구독 눌러 놓으시면 이 회사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과 현재 흘러가고 있는 기술적인 흐름에 대해서 리뷰 영상을 계속해서 받아보실 수 있으시고요. 항상 뭐 제 관점 자체가 다 맞을 수는 없겠지만은 참고 영상으로 바라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비덴트를 설명을 드릴 때 이 종목이 주가가 움직이는 요소는 크게 이제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가상화폐의 가격이 상승할 때 주가가 움직이는 경향이 크고요. 그리고 이 종목이 자체적으로 또 추진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빗썸의 지분을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 이 부분들에 의해서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움직이는 여지가 상당히 큰 거죠. 그래서 이때 당시에는 이제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이 주가 상승의 원인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이제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 이후에 지금 상승을 이끌어가는 것은 빗썸의 지분 매각 이슈가 좀 부각이 되면서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원래 기본적으로 저 두 가지 이슈는 깔고 가는 거고요. 깔고 가는 건데, 원래 존재했던 건데, 이때는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이, 지금은 지분 매각이 부각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 두 가지를 깔고 있었던 종목이에요. 근데 이게 이때는 이게 부각이 돼서 주가를 끌어올리는 하나의 상승의 모멘텀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 비덴트가 이제 빗썸 코리아와 빗썸 홀딩스의 지분을 보유를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예전부터 이제 빗썸의 지분 매각을 추진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뭐 딱히 임자를 못 만났던 거죠. 뭐 중국의 뭐 후오비 뭐 이런 기업들도 이제 뭐 대상으로 거론이 되고는 했는데, 최근에 이렇게 좀 상승을 가파르게 보일 수 있는 부분들이 이제 넥슨의 김정주 회장이 한 5천억 원 정도를 주고 지분 80% 정도를 지분 65% 정도의 지분을 인수하려고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한 언론을 통해서 이야기가 나왔고요.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에 상승을 보였다가 회사 측에서 사실 무근이다. 그러면서 주가가 상승폭을 조금 반납을 했죠. 근데 이제 장 끝나고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이제는 또 NC소프트에서 빗썸을 6,500억 원 정도를 주고 인수하려고 한다라는 이야기가 또 나온 겁니다. 그러면서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지난주 시간에 장 끝나고 상승을 했고, 덕분에 오늘 시초가가 떴고, 그리고 나서 추가적인 상승을 보이면서 한 12,000원대까지 주가가 또 올라서는 이런 이제 모습들을 보였는데, 사실상 지금은 뭐 이런 추측성 기사가 난무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추측성 기사가 난무하고 있는 상황에서 뭐 이런 부분들을 이제 뭐 추측성 기사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런 이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뭐 이런 부분에서 뭐 매수 타이밍이나 이런 것들을 잡는다는 건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 그만큼 보유자분들의 대응의 영역으로 현 시점은 뭐 바라봐야 된다라고 보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뭐 단계적으로 이익 실현을 하면서 뭐 그다음에 이제 추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고 대응을 해 가시는 것도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주가의 기술적인 흐름들을 보면은 이제 장기적 바닥권이죠. 바닥권에서 이제 대량 거래량이 터졌고, 이 종목이 상장 이래에 단 한 번도 존재하지 않았던 어디서의 이제 강한 매수세가 들어왔고, 돌파 한 2배 정도 올려놓고 눌렀다가 돌아나가는 하나의 좀 N자형 패턴 속에서 흐름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거래량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일단은 수급은 저는 뭐 아직까지는 붙어 있다라고 보는 입장이고요. 수급이나 거래량적인 부분들, 즉 힘은 남아 있다라고 보는 입장이고, 오늘 주가가 빠졌다가 올라갔다가 다시 빠졌지만 다시 또 올라갈 수 있는 힘은 남아 있다라고 보는 입장인데, 현재로서는 딱 전고점 자리거든요. 약 한 전고점 자리에서 계속 올렸다 내렸다, 뭐 매물 소화나 뭐 물량 이런 소화가 좀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사실상 뭐 넥슨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NC소프트도 이야기가 나오고는 있지만, 제 개인적으로 만약에 인수를 한다면 넥슨이 좀 더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이유는 그동안에 이 기업들이 보여왔던 행태에서 이제 찾아보면 되는데, 넥슨 같은 경우에는 2017년도에 그 가상화폐 거래소 하나를 인수를 합니다. 코빗이라고 하는 회사를 900억 원 정도를 주고요, 인수를 합니다. 실질적으로 인수 900억 원 조금 더 줬을 거예요. 더 줬을 건데 이제 900억 원에 인수를 했고, 그 다음해인가요? 그때는 이제 비트스탬프라고 유럽의 가상화폐 거래소를 한 4,500억 원을 주고 지분 80% 정도를 인수를 합니다. 누가? 넥슨이. 이게 지금 다 넥슨이 인수한 거예요. 넥슨이 좀 인수를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의 1등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의 지분을 한 65% 정도 인수하는 조건으로 해서 5천억 원이다. 5천억 원이다라고 하면은 그렇게 저는 뭐 비싼 금액이라고 보지는 않거든요. 시장 일각에서는 뭐 그래도 한 1조 원 정도는 받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그래도 저 한 5천억 원 정도면은 뭐 그렇게 엄청나게 비싸다라고 볼 수는 없을 거거든요. 충분히 뭐 실현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고, 기존의 넥슨이 과거에도 이런 거래소들을 다 인수를 해왔기 때문에 NC 소프트보다는 뭐 이제 넥슨이 인수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훨씬 더 높다라고 저는 뭐 좀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뭐 앞으로 이제 누가 인수를 해 가느냐 이런 부분들은 계속해서 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지만은, 현재로서는 그런 이제 기대감이 주가를 좀 끌어올려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칫해서 저게 정말 사실이 아닐 경우에는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올 수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랬을 때 지금의 이 위치, 정고점에 위치한 이 상황이 사실상 매수나 이런 관점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대응의 영역인데, 뭐 저는 단계적으로 올라갈 때마다 비중을 조금씩 줄이면서 뭐 이익 실현 관점으로 계속해서 봐도 괜찮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5일선, 11선 정도를 타고 가는 것들이 어떨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으로 지금의 이 흐름들은 사실상 급등주입니다. 급등주의 흐름으로 흘러가고 있는 종목이고요. 급등주는 이제 5일선과 11선을 기준으로 타고 가는 전략이 가장 이상적이다라고 보거든요. 5일선과 11선. 왜냐면은 이제 급등주들, 이제 상승폭이 가파른 종목들은 이렇게 보면 5일선과 11선을 잘 안 깨지고 가요. 그래서 5일선이 깨지지 않았을 때 주가는 계속 상승을 거듭하고, 이 5일선과 이 11선, 근데 이 두 가지가 깨져버리게 되면 이제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이 심화될 수 있다는 거죠. 추가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급등하는 종목은 5일선과 11선을 기준으로 대응하시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라고 보는데, 현재로서는 현재가와 5일선과 11선의 이격이 꽤나 많이 벌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뭐 일부 정도 비중을 좀 줄여놓고 두 가지 측면에서 봐야 되겠죠. 여기서 이제 옆으로 기면서 이동평균선을 쭉 끌어올리는 그런 상황들이 올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가격이나 이런 부분들이 뚝 떨어져서 5일선과 11선과의 이격을 좁히는 방법 두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 형태로 갈지 아니면은 시간으로서 이평선을 끌어올릴지는 앞으로도 또 확인을 해 봐야 되는 부분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뭐 방향이 이렇게 간다라는 거를 예측하기 어려운 구간이기 때문에 일부 좀 비중 조절해 놓고 나머지를 보고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 거기에 맞춰서 이제 끌고 가는 것이 바람직하고, 반대로 이제 5일선과 11선을 이탈하고 내려갔을 때는 뭔가 이제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좀 매도의 관점으로 또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이제 대응의 영역에 들어가 있다, 뭐 이렇게 생각이 드는 부분이고요. 앞으로도 뭐 거래량적인 측면에서 보면 저는 뭐 수급은 여전히 붙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거래량은 뭐 오늘도 이제 올라갔다가 다소 좀 떨어지고는 있지만 다시 또 올라갈 수 있는 에너지는 저는 존재한다라고 보고 있고요. 뭐 거래량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특별하게 음봉에서 대량 거래량이 터졌다거나 이런 흔적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근데 이 종목은 이제 시총이 5천억 원 가까이 되는데 외인들 기관들이 잡아가는 종목은 아닙니다. 외인들 기관들이 잡아가는 것이 아니라 뭔가 이제 세력들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는 구조인 거죠. 그만큼 변동성도 상당히 좀 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앞으로도 뭐 비덴트는 이슈가 생길 때마다 계속해서 리뷰 영상 남겨드리고 있으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을 매일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게 되면 웹사이트 상단에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 링크가 나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접속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가운데 무료 추천 종목 카테고리에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을 클릭하시면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댓글로서 실시간 리딩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하나 눌러서 들어가 보게 되면 댓글 리딩은 아침 7시 39분부터 시작이 됐고요. 그 다음에 무료 추천 종목을 보시기 전에 꼭 읽어보세요도 참고해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간밤에 있었던 미 증시에 대한 상승, 하락에 대한 이유도 댓글로서 이렇게 리딩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시황에 대한 부분들도. 그리고 이제 9시가 되게 되면 무료 추천 종목이 제공이 되는데요. 무료 추천 종목의 종목명, 그 다음에 매수가, 그 다음 목표가, 손절가가 함께 제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이제 두 종목에서 세 종목 정도가 아침 9시에 무료 추천 종목으로 나오게 되고요.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상승하면 그 상승한 부분에 대해서도 장중에 실시간으로 댓글 리딩을 해드리고 있고요. 반대로 이제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하락을 했을 때에는 그 하락한 부분에 대해서도 장중 실시간 댓글 리딩을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점을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무료 추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홈페이지에 오셔서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